최근 세계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소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자원으로 수소의 에너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적 에너지를 원천으로 하는 그런 경제를 의미합니다. 수소 경제,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수소 경제 선도 국가 도약을 향한 수소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얻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신에너지의 대표 주자가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 활용 기술은 수소 기체, 즉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H2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분자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으로는 우리가 이 수소 기체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구에서 수소 기체를 대기 중에서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수소 기체는 주로 어떻게 저희가 얻냐면은 물이나 그다음에 유기화합물 그리고 화석 연료로부터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화합물에 포함된 수소를 추출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물, 화석 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양의 물을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어 인류 궁극의 연료로 지목되며 핵심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현재 큰 이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후변화, 그리고 하나는 자원 고갈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얻어서 매개체로 저장하고 있다가 운송하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공해 배출이 없고 그리고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최근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매연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수소 전기차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기업의 환경기술연구소. 수소 전기차의 내부 모형과 부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차 모델을 개발한 곳입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2세대 수소차 모델 역시 이곳에서 탄생했는데요. 98년도 처음에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공부하는 스터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2013년도에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5년 이후인 2018년도에는 지금 흔히 보실 수 있는 넥소, 수소 연료 전지 전용차인 넥소를 개발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전기차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검증을 통해 주행 능력, 안전성 등을 입증하며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소 전기차는 어떻게 도로를 달리는 걸까요? 수소 전기차는 자동차 내부의 수소 저장 탱크에서 나온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만나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수소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연료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료 전지에서 생성한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죠. 또 부산물로는 순수한 물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동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는 오직 물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주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남짓으로 짧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에너지를 주입하고 나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배터리 전기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열풍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기존 산업과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한 택시 차고지.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소 택시 중에 한 대입니다. 이 택시 회사에서는 수소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소 택시, 일반 택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량 내부에 기아가 없잖아요.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아 변속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잡음이 안 들린다는 거,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승차감과 연료 효율 측면에서 운전자의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뭐 일단은 저희 기사 입장에서는 연비가 일반 LPG보다 한 20-30%는 절감되고요. 피로도, 눈의 피로도가 일단 차 고가 좀 높아서 그런데 눈의 피로도가 좀 덜한 그런 경향이 있죠. 이처럼 친환경 대중교통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소 전기차는 주행 중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넘어 대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소 전기차는 어떤 원리로 대기의 공기를 정화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대로 수소 전기차의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일으키는데요. 연료 전지 투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순도의 깨끗한 수소와 산소입니다. 이 때문에 수소 전기차에는 3단계에 걸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와 가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 수소 전기차 10만 대가 하루 2시간을 달릴 경우 서울시 인구의 약 86%가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데요. 수소 택시, 실제 탑승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조금 조용한 것 같네요. 수소차라는 거 알고 타셨어요? 모르고 탔지요. 그 조금 일반 차보다는 좀 조용한 것 같네요. 열심히 달리던 수소 택시, 충전을 위해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국회에 자리 잡은 수소 충전소로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수소 택시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수소 전기차 충전,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압축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완충할 수 있는 그 가스를 밀어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바로바로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수소 충전은 수소차와 충전기의 기압 차이로 충전이 이루어져 충전기의 압력이 높아질 때까지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소 충전소에는 늘 여러 대의 수소 전기차가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연료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 속도감도 있고요. 아주 편안하고 이게 이 소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충전하는 것만 이렇게 활성화되면 참 좋은 그 시책인데 앞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수소 충전소가 좀 적은 편 같은데 그런 불편함 없으세요? 이제 수시로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마산, 경남, 사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충전소가 많이 없으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주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좀 많이 활성화돼서 여러 군데 좀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사상구의 한 버스 차고지. 수소 전기차의 변신은 수소 택시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수소 전기차의 원리를 국내 주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시내 버스에 적용해 수소 버스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 77번 노선에 2대가 투입되고 운행하고 있고 11월 중에 3대가 추가 투입되어 총 올해까지 5대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77번 노선은 약 46.1km로 하루에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버스는 일반 버스와 달리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수소 버스 역시 외부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수소 버스를 알고 있을까요? 이 버스가 수소 전기 버스인지 알고 타셨어요?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전차보다 부드럽게 달리는 거 그런 거지. 네, 들어봤어요. 그럼 이거 알고 타셨어요? 아니, 모르고 탔어요. 실제로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깨끗하고 새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 기사님은 수소 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차체가 이게 제반적으로 하체에서 잡아주는 균형감,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게 안 밑에 내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차 내의 엔진 소리, 그리고 그런 소리가 안 나니까 집중할 수 있고, 손님들인데도 더 안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참 좋습니다. 수소 버스 충전소. 짧은 충전 시간도 장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충전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 전기차는 1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충전하고 있고, 향후 5대가 모두 운행되는 시기에는 야간을 이용해 수소를 충전할 예정입니다. 수소 버스의 하루 소모량인 수소 22kg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부산의 첫 도시명 수소 충전소로 앞으로의 수소 버스 운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구축을 향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 상용화의 필수인 수소 충전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의 보급은 가동률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모호한 규정 등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 이 수소차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고요. 수소 충전소가 이익을 남기고 운영을 하려면 수소차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급이 같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 탱크도 있어야 되고 연료전지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하고 무겁죠. 다만 그 수소 탱크에서의 수소가 그 양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를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전기를 충전하는 것보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좀 더 복잡하고 더 무겁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결국 수소 전기차 활성화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기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제조와 공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과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목표로 수소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수소 수요를 주요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수소의 생산과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현재 수소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과 배관 건설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과 403개소에 이르는 공급관리소는 수소 공급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려는 정부의 계획과도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주요 거점 도시에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 수소 생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정유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생수소는 공정에 다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수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규모의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은 석유화학이나 제철산업 등의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추출하는 부생수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산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천연가스를 통해 수소를 얻는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 단가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예고했던 수소 경제 사회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은데요. 수소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대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연 2050년이 돼서도 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그 장점이 있는 만큼 아직은 기술적, 도전적 과제들이 있다. 그 문제를 푸는 게 지금은 굉장히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양한 산업의 틀을 바꾸고 생활 양식을 혁신시킬 혁명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거대한 에너지 진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